구억이 중요한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재테크, 두 번째 투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영리한 부동산 자산 관리를 안내해드리는 해피영자TV의 영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 투자자문의 이동주입니다. 오늘도 또 유익하고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게 9억이잖아요. 네. 9억이 지금 우리가 기준점이 이제 부동산을 알려면 9억은 이제 단골 손님이고 네네. 9억을 꼭 알아라는 그런 게 부동산 시장에서 하는데 9억이 언제부터 고가주택이 됐었나요? 벌써 꽤 됐죠? 한 1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12년을요? 네, 거의 한 2008년인가? 그때부터 이게 된 거니까요. 네. 그래요. 그럼 종부세도 이제 9억에 선에서 진행하는 거 맞죠? 그렇죠. 이제 1주택자일 경우에는 이제 9억이 초과되면은 이제 종부세를 납부를 하셔야죠, 이제. 그렇구나. 옛날에 우리 이제 여자들은 이 여필 종부라고 꼭 여자들은 필히 9억 종부세를 내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라 이거였는데 지금은 이게 중위가격 맞죠? 네, 맞습니다. 이게 중위가격이에요. 지금 현재 예, 아파트 중위가격인데 예. 더욱 무서운 건 그냥 중위가격이 그러면 몇 프로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 프로가 지금 37%예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언제 이게 시작됐다고요? 2008년도에 시작한 거니까. 그럼 꽤 12년. 오래됐죠. 예. 그러면 중학교 때 이제 입었던 교복을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고도 이거를 교복을 입으라고 하는 거네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지금 화폐가치도 떨어지고 경제 규모도 좀 높은 상태에서 계속 그 중학교 교복을 입고 12년 동안 입으라는 이런 차원 아닌가요? 또 그렇게도 이게 되네요. 예. 굉장히 표현을 잘 써주셨네. 이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고가주택의 기준은 사실은 이 기준을 넘어가면 당신한테 많은 세금을 부과시킬 거야라는 이야기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과거의 거를 지금까지 끌고 오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기는 해요. 그래서 뭐 최근에 보면 뭐 기준을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사실 그건 이제 저희가 근데 이걸 기준을 정할 수는 없는 거니까 예. 저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알면서 알고 이거를 알므로써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판단을 해보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9억을 알게 되면은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거 두 가지냐면은, 한 가지는 세테크를 통한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와. 두 번째는요, 투자의 기준을 잡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와. 네.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부터 들으시면은 네. 확실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9억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기준이나 이런 걸 좀 알아보자면요. 예를 들면 이거죠. 1주택자예요. 네. 우리 1주택자면은 비과세 이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9억까지 비과세. 네, 9억까지 비과세예요. 근데 심지어 지금도 나는 1주택자이기 때문에 다 비과세야 이렇게 알고 계신 분이 아직도 계신 게 사실이에요. 그렇군요. 왜냐면 제가 많은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은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만큼 다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안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한번 짚어드려야 된다. 그래서 또 이게 제도가 자꾸 바뀌잖아요. 최근에 세법이 많이 개정됐잖아요.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 9억이 또 초과되는 부분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비과세를 안 해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세금을? 네, 그 기존에는 많이 공제를 해줬어요. 물론 지금도 어떤 지역은 많이 공제를 해줘요. 근데 어떤 지역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많이 공제를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를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9억 비과세 기준에서 그렇고요. 대출 규제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네. 대출에서도 보게 되면 9억까지는 뭐 예를 들면 과일지구를 예를 들면 40% 대출을 받아요. 근데 9억이 넘어가면 또 15억까지 20%밖에 대출을 못 받아요.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자금적인 마련, 자금 마련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만약에 분양을 받았어요. 9억 초과되는 고가주택을 분양을 받았어요. 또는 뭐 4억짜리 분양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자금 계획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잘못 생각하고 있어서 14억인데 예를 들면 뭐 10억인데 그냥 10억인데 10억인데 나 40% 대출이야. 나머지만 마련을 해. 근데 이때 다만 몇 천만 원 때문에 그 마련 못해서 잔금을 못 치르는 상황도 돈이 발생할 없는 수 사람은 있다는 뭐 거죠. 몇백, 몇십만 원도 아주 큰 역할을 하니까요. 네, 그래서 그 측면에서도 반드시 이 기준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9억에 대해서 아까 지금 대표님 말씀을 해주시는 이런 차원에서 뭐 시가,
실거래가, 공시지가 이런 차원이 있다는데 어떤 맞아요. 또 그렇게 또 머리가 아파지기는 해요. 예. 고가주택 기준 삼을 때, 세금 부담시킬 때, 뭐 양도세 낼 때 다 다르거든. 대출할 때 이 기준이 다 다른데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양도세, 실거래가, 그다음 대출 시가, 뭐 보유세 같은 거 부담할 때 공시가 이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건 저희가 언제 다뤘었냐면 여러분 혹시 궁금하시면은 그 네. 지난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요. 예. 거기서 자세하게 말을 해놨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금 사실 9억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야 될 거가 또 없나요? 예를 들면 이거죠. 시장에 저는 또 이렇게 봐요. 이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왜냐면 9억을 기준으로 1주택 비과세부터 달라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네네. 사실 1주택을 활용한 가장 확실한 재테크는 비과세 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한 얼마만큼의 공제를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요, 예. 굉장히 이게 힘들어져요. 아. 완벽하게 세테크를 하려면. 그래서 시장의 양극화의 신호탄이다, 이 9억은 또. 그렇군요. 네,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인정을 할 건 인정해야 된다는 예, 거예요. 예. 우리가 아무리 제가 그럼 9억 내릴 때까지 기다려 이걸 기다리는 것보다 예. 차라리 그냥 시장이 양극화돼서 고가주택 시장 갈 거 아니면 중저가 시장이 고가주택 시장을 쫓아갈 거 이거를 빨리 판단을 해서 내가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어느 쪽으로 진입할지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투자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돈이 들어가지만 시간도 반드시 들어가거든요. 투자는 타이밍이라고 했어요. 네, 맞습니다. 예. 타이밍도 중요하고요. 예.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10억의 돈을 투자를 했어요. 예. 그 투자 이익을 5년 만에 회수할 거냐, 10년 만에 회수할 거냐에 따라서 아. 수익률은 배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잡고 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빨리 시장을 이해하고 예. 빨리 내가 어느 시장으로 들어갈지를 결정을 해서 예. 빠른 타이밍에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는 9억에 대한 어떤 기준점, 세금 부분 이런 부분을 자세히 알고 어디에 들어갈 건지 내 자기 형편에 맞춰서 9억 쪽으로 들어갈 건지 네. 아니면 다른 쪽에 들어갈 건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강남 같은 경우는 이미 분양가 자체가 9억이 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자금력이 되시고 충분히 여력이 있으세요. 예. 그럼 그분들이 가장 확실하게 세금을 덜 내면서 가장 세금을 조금 내면서 확실하게 재테크할 수 있는 게 그런 고가시장에서 노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능력 되시는 분들, 자금력 되시는 분들은 고가시장 들어가서 노시라는 거예요. 아, 예. 그런데 예를 들면 내가 자금이 좀 부족해요. 예. 자금이 좀 부족하면은 부족한 자금을 가지고 저 시장을 못 들어간다고 자꾸 쳐다만 보고 폄하할 게 아니고 네. 그 시장 과감하게 버리시라는 거예요. 네. 과감하게 버리시고 9억 이하이면서 9억 시장을 쫓아가는 시장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네, 거예요. 네, 하다못해 같은 지역 내에서 네, 네. 같은 지역 내에서도요. 네. 강남을 제외하고 다른 쪽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그 지역의 랜드마크는 이미 9억 다 넘고 있어요. 예. 다 넘고 10억, 15억 다 넘어가고 있거든요. 예. 그럼 그 지역 내에서도 내가 여력이 안 될 때는 포기하지 마시고 예. 그 지역 내에서 9억 시장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다면 자꾸 활성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대출에서 조금 더 자유스럽고 비과세에서 자유스럽고 예.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고 거래되는 시장도 이렇습니다. 이 네. 중위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은 37%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 나머지 63% 정도는 9억 이하 시장이 지금 차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하고 있는 시장이니까 그 시장이라도 빨리 뛰어들어서 이 시장이 움직이는 타이밍을, 움직이는 흐름을 네. 빨리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올라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적인 측면에서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기준점이 9억이다. 그러면 자금이 좀 되는 분도 지금 뭐 9억 밑에가 좀 투자, 이게 대출이나 이런 부분, 세금, 이런 부분이 완화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쪽에 투자해야 되나요? 아니면 자금 되는 분은 또 다른 쪽? 자, 자금 되시는 분들은 네. 웬만하면 자금이 되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세 최고봉인 1주택 절세 최고봉인 고가주택 시장을 공략하시는 게 맞고 그거를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고가주택 갖고 있는데 또 고가주택을 가지면 부담이 가중되잖아요. 세금 부담이 가중되니까 그때는 조금 더 원활한 시기에 펼쳐지는 시장, 조금 더 세금을 내더라도 투자 이익을 충분히 거둘 수 있는 저가 시장, 9억 이하의 저가 시장을 좀 공략해 보실 필요가 있고, 만약에 아예 내가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 그런데 좀 굉장히 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그 지역 내에서도
9억에서 지금 턱걸이하고 있는 시장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네. 9억을 넘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또 9억 초반대를 형성하고 있는 시장이 있단 말이죠. 네. 이 시장들은 결국은 또 나중에 쫓아 올라갈 거거든요. 네. 고가 시장을 향해서. 네. 그런 시장을 공략해 보시는 것이 충분히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효율적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대표님 하신 말씀을 그냥 다 이해를 했는데 네. 그러면 대표님께서 9억 밑에 투자처 할 만한 정말 그게 있고 알고 계시고 당연히 9억 있죠. 이상의 똘똘한 한 채를 투자할 만한 곳을 또 물건을 알고 있으시냐 이제 이게 문제인데. 그건 당연히 알고 있는 거죠. 와, 그래요? 왜냐면 자, 강남 상구부터 접근을 네. 할 수 있고요. 네. 9억 초과 시장은 네. 그 용산권도 당연히 해당될 거고 네.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뭐 마용성, 자 마용성에도요 9억 초과 시장이 있고 9억 이하 시장이 있습니다. 주로 예. 강남 시장에서도요 예. 9억 초과 시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네. 9억 이하 시장도 있고요. 아. 자 서울에는요 이것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서울에 있는 아파트 단지 수만 4,000개가 넘습니다. 단지 수만요. 아 예. 그 시장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중위 가격 기준으로 그러면 37%가 9억 이상의 고가 시장이고 나머지는 9억 이하의 시장이겠구나. 네. 투자할 때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해피영자TV에서 이런 부분, 정말로 돈이 되고 똘똘한 한 채라든지 아니면 정말 투자하면 가치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많이 찍어 드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다뤄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 주식 시장에 보면 우량주를 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죠? 예. 가치주, 그러니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을 사라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예. 이미 비싼 것 같지만 사실 그게 비싸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우량주를 공략해야 되는 방법도 필요하고요. 이제 막 성장할 수 있는, 성장하고 있는 걸 성장주를 공략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한 방법들은 영자TV를 통해서 분명히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 지역이 어딘지 세밀하게는 지금 찍어드리는 건 좀 곤란하고요. 예, 예. 네, 별도의 시간을 마련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한 확실한 투자 방법은 역발상적인 투자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역발상적인 투자 방법의 실천을 우리 해피영자TV에서 함께 하겠습니다.